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엄청 났습니다. S&P 500이 1.5%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어제의 손실을 만회라도 하듯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하룻밤 동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의회가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추가 부양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슈머 상원의원은 우선순위로 $2,000의 부양책을 제정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리포터들도 또 다른 대규모 재정 부양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S&P 500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드디어 13,000을 돌파해서 13,000스닥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1만을 돌파해서 만스닥이 되었을 때 수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품이라고 더 이상 위로는 올라갈 곳은 없고 밑으로만 열려 있다고 뭐 그런 종류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지 불과 반년 정도 만에 13,000스닥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S&P 500에 대한 2021년 목표 주가를 4,050에서 4,200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현재 S&P가 한 3,800이니까 아직도 1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만 해도 제목이 테슬라 800 뚫을까였습니다. 근데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였고요. 800을 그냥 뚫어서 $816, 무려 8% 상승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저조차도 800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800은 무슨 그냥 뚫어서 816까지 올랐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애프터장에서 820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차트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냥 시원하게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 그리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테슬라의 시총이 드디어 페이스북을 제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고 하는 넘버 5,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 5개는 거의 철옹성이었잖아요. 절대 최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최강자 중 가장 동생이었던 페이스북이 드디어 테슬라에게 역전이 됐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미국 주식 중에서 5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테슬라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그런 회사와 비비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머스크 형이 결국 그거를 결과로서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5번째에 들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이 블룸버그의 부자 순위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게 어제자 기록입니다. 어제자로 일론 머스크가 제프 베이조스랑 $30억 뒤진 세계 2위 부자였는데 오늘의 상승으로 세계 1위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표는 아직 갱신이 안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2021년 한국 시간으로는 1월 8일 오늘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입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세계 1위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죠. 돈을 번다는 거는 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위해 최고로 많은 가치를 창출해 냈고 앞으로 창출해 낼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세계 1위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가치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인류를 위해 가장 많은 가치를 창출해 냈으니 세계 1위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머스크 형이 트위터에 직접 쓴 얘기입니다. 내 돈의 절반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고 그리고 남은 절반은 우리 인류가 공룡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화성에 자립하는 도시를 세우는 데 쓸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은 지구에 쓰고 반은 새로운 거주지인 화성에 쓸 거다라고 스스로 트위터에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1위 부자가 된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화성에 이주를 해서 또 거기서 자손을 낳고 살아간다면 그 새로운 자손들은
아마 일론 머스크를 이 화성이란 행성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배우면서 자랄 것입니다. 지구에서만 살던 인류를 화성으로 오게 한 장본인이라고 그런 역사 속의 인물로 배우면서 자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 속의 위인으로 삼을 그런 위인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돈이 인류가 화성을 가는데 조금씩 이바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뭐 805달러든 810달러든 816달러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넓게 보실수록 주식도 더 편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장기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구에서의 환경 변화와 싸우는 것도 일론 머스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테슬라를 자동차로만 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사업이 자동차 사업만큼 커질 거란 거는 일론 머스크도 직접 얘기를 했고 테슬라와 관련 있는 전문가들도 수없이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필러 피티어라는 사람이 어제 CNBC에 나와서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사업이 더 확대되면 시가총액이 지금의 2배 또는 3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시가총액이 3배 정도 되면 끝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고 에너지 사업부가 자동차 사업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만으로 테슬라가 3,000달러를 갔다면 에너지 사업이 순조롭게 활성화되면 6,000달러, 9,000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BC 캐피털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339달러에서 나름 파격적인 2배 이상인 700달러로 올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자로 이미 8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개종을 했다고 보기에는 턱도 없이 신앙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셉 스펙이란 사람이 이제 여기에 분석가인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2025년에 테슬라의 예상 판매량을 130만 대에서 170만 대로 올렸어요. 근데 지금 뭐 170만 대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2025년이 아니라 2022년이면 달성될 만한 그런 수치고요. 그런 수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목표 주가가 7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틀렸다고 자신들이 테슬라를 비추천하는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1200%나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자기들의 목표치보다 테슬라의 수익률이 훨씬 좋은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셉 스펙이라는 사람이 이 RBC 캐피털의 분석가인데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9.5%입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 사람과 비슷한 급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고든 존슨. 네, 이 고든 존슨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요. 마이너스 9.7%입니다. 그래서 둘이 거의 비슷한 급이었고 그나마 조셉은 이번에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면서 아마 본인도 어느 정도 매수 추천을 하겠죠. 그러면서 아마 수익률이 고든 존슨보다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급은 그래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모델 Y가 지금 주문할 시 배송이 2분기까지 밀려 있다고 합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올해 모델 Y의 생산 목표량은 25만 대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더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해도 뭐 적어도 상반기에 10만 대 가까이는 생산을 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모델 Y가 판매 개시와 함께 주문이 10만 대가 들어왔다는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배송 기간을 생각을 했을 때 10만 대라는 루머는 뭐 결코 루머가 아니고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수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모델 Y가 이번에 경쟁사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마진,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모델 Y급의 가격의 차는 보통 그로스 마진이 한 8에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경쟁사의 제품들보다 마진율이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근데 앞으로 마진율을 25% 정도 유지하면서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 LG화학의 MCN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MCN 배터리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CATL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델 Y도 올해 후반 정도에는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진율을 25% 정도 유지하면서 경쟁사의 3배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가격만 하락을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싸고 반응이 폭발적인데 경쟁사보다 3배 정도의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인하된다면 네, 정말 다른 경쟁사들에게는 끔찍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한번 둘러봤고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테슬라가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을 이겼고 그리고 세계 1위 부자가 된 정말 역사적인 날이고 그리고 주가도 지금의 $800 그리고 예전으로 치면 4,000슬라죠. 4,000슬라를 넘어선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고 이런 역사적인 날에 어젯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방도 함께 하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일론 머스크와 같이 화성에 가서 화성 정모를 할 가능성은 더욱더 올라갔고요. 인류의 미래, 거기에 모든 걸 헌신하는 일론 머스크의 그 노력에 나의 별거 아닌 자산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각자가 세계 1위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행복감 맛보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